우리가 편하려고 한 사람을 갈아 넣은 겁니다요. 어머니, 형, 저까지 전부요. 여보, 고추장 어디 있어? 성구의 목소리가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복도를 타고 부엌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냉장고 두 번째 칸. 미자는 대답하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마 위에는 무가 반쯤 썰려 있었고 가스불 위에는 멸치 육수가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구는 고추장을 꺼내 확인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 시간에 부엌에 불이 켜져 있는지, 아내가 왜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도마를 잡고 있는지, 그에게 그 풍경은 너무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그냥 집의 일부였습니다. 싱크대 위 라디오에서는 아침 시사 프로그램이 낮은 볼륨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요즘 세대는 달라요. 가족이라도 각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희생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미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조차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물을 썰고 냄비를 저었습니다. 손놀림에는 수십 년이 쌓인 정확함이 있었습니다. 낭비가 없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몸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메모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하게 채워진 목록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시락 된장찌개, 생선구이, 깍두기 소분, 제삿날 장보기 두부 2모, 조기 3마리, 배 2개, 밤 1봉, 성구 양복수선 찾아오기, 지우 학부모 상담 전화.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무릎병원, 예약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항목만 유일하게 줄이 그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미뤄진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도 못 갈 것이었습니다. 미자의 오른쪽 무릎은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녀 본인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반년 전부터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그녀는 이제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통은 3개였습니다. 어머니 김정혜 것, 성구 것, 아들 지우 것. 반찬은 각각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짜지 않게, 성구는 국물 없이, 지우는 채소를 빼고, 미자는 그것을 당연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구가 다시 부엌으로 나온 것은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도시락통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시락 반찬 좀 더 넣어줘. 어제 별로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 미자는 네 하고 대답하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성구는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 사이 미자는 어머니 도시락통을 다시 열어 반찬을 추가하고 뚜껑을 닫고 보자기를 새로 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긴장도 없었습니다.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집처럼 그 공간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구가 나가고 나서야 미자는 처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밥그릇 앞에 앉아 첫 숟가락을 뜨는 시간이
오전 6시 47분이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서서 일한 뒤였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묵직하게 당겼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식어버린 국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얼굴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슬픔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익숙해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파도가 와도 이미 젖어 있어서 더 이상 놀라지 않는 사람처럼. 전화는 성구에게 먼저 왔습니다. 형 성호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구순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고 제대로 된 잔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호는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인데 대충 할 수는 없지 않냐고. 성구는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몇 마디 오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식당은 어디가 좋겠냐, 몇 명이나 부르냐, 현수막은 만드냐, 사진은 누가 찍냐. 의견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성호가 올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전체 준비는 형네가 총괄할게. 성구야, 미자 씨가 제일 꼼꼼하니까 실무는 거기서 맡아줘. 성구는 그 메시지를 3번 읽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어디가 이상한 건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형이 총괄하고 미자가 실무를 맡는다. 그게 왜 이상한가? 미자가 꼼꼼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성구는 결국 엄지손가락으로 확인 이모티콘을 눌렀습니다. 미자에게 말한 건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였습니다. 어머니 구순 잔치 준비를 좀 맡아야 할 것 같다고. 미자는 밥을 씹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성구는 넉 달 뒤라고 했습니다. 미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성구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냉장고 메모지 옆에 새 메모지가 붙었습니다. 잔치 준비 목록이었습니다. 날짜, 항목, 담당자. 담당자 칸은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물어보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물어봐도 아무도 답하지 않을 것을 미자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넉 달 동안 채팅방에는 종종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성호의 아내 순영이 식당 후보를 올리면 다들 좋다, 나쁘다 의견을 냈습니다. 성구의 딸 지우는 어머니 한복 색깔을 골라드리자고 했고 성호의 아들은 유튜브에서 본 이벤트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의견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식당 예약 전화를 한 것은 미자였고 한복집에 어머니 치수를 들고 간 것도 미자였습니다. 답례품 목록을 작성하고 봉투를 고르고 어르신들께 드릴 좌석 배치를 짠 것도 미자였습니다. 성구는 중간에 한번 물었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미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성구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는 게 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집에서 오래된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릎 병원 예약은 여전히 줄이 그어지지 않은 채 메모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성구가 잠에서 깬 건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 흐르는 소리 대신 조용한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칼소리도 아니고 불 켜는 소리도 아닌 뭔가 무거운 것이 조용히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성구가 부엌 불을 켰을 때 미자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옆 싱크대 모서리를 손으로 짚은 채로 등은 구부러져 있었고 어깨가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발 옆에는 떨어진 국자가 있었고 바닥에 육수가 조금 흘러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잔치날 쓸 음식들이 반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 부칠 재료들이 접시마다 나뉘어져 있었고 나물은 묻혀진 것과 아직 안 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성구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오른손이 계속 무릎을 쥐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조용했습니다. 늦은 밤에 응급실 특유의 형광등만 환하고 모든 것이 낮게 가라앉은 분위기였습니다. 의사는 젊었습니다. 차트를 보더니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언제부터였냐고. 미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한 3년 됐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성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의사는 영상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과로로 인한 급성 근육 경련이 겹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나중엔 걷기 힘들어지세요. 성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쓰면서 물었습니다. 평소에 많이 서 계세요? 미자는 대답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 건지 성구는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귀가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미자는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성구는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봤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어도 잠깐 멈춰 있다가 출발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건지 생각해 보려 했지만 생각이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 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 반쯤 된 음식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성구는 미자를 방에 눕히고 나서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랩을 꺼내 접시마다 씌우고 냉장고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손이 어색했습니다. 어디에 뭘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미자가 써놓은 메모를 보면서 했습니다. 20분쯤 걸렸습니다. 미자였다면 5분도 안 걸렸을 일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돌아서는데 냉장고 문이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아래쪽 줄이 그어지지 않은 항목. 무릎병원 예약 확인. 성구는 한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의 세계가 처음으로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성구는 혼자 준비했습니다.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어머니 드릴 케이크 상자를 챙기고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평소에는 미자가 전날 밤 다 해놓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하다 보니 출발이 40분 늦어졌습니다. 잔치 장소는 동네 한식 뷔페 연회장이었습니다.
미자가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성구가 들어서자마자 형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수트 차림이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자 씨는? 성구는 잠깐 멈췄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 성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데 참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주변에 있던 친척 몇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행사인데 며느리가 없으면 좀 그렇지.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많이 아파? 뭐가 문제야? 성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판단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친척들이 자리를 잡고 직원들이 음식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정혜는 한복을 입은 채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가 2달 전에 맞춰드린 연보라색 한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성구를 보더니 미자는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성구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성구는 그 무심함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행사는 진행됐습니다. 덕담이 오가고 사진을 찍고 건배를 했습니다. 순영 형수는 사회를 받고 성우 형은 마이크를 잡고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우는 꽃다발을 들고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구는 구석 자리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이 자리에 없어야 할 것이 있거나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음식은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 전, 나물, 찜, 탕. 미자가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든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복도에서 친척 한 명이 말을 걸었습니다. 미자 씨 원래 부지런하잖아.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아기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성구는 웃지 않았습니다. 뭔가 대꾸를 해야 하는 것 같았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오면서 성구는 생각했습니다. 참고 와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왜 아까부터 귓가에 맴도는 걸까? 아내가 무릎이 망가져 응급실에 다녀온 다음 날인데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게 당연한 건가?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이제껏 자신도 생각해 오지 않았나?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불편함이 이름을 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성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오후 진료는 이미 끝난 시각이었지만 미자가 입원은 아니고 외래 처치를 받고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성구는 외래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잔치 때 입었던 수트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빛이 차가웠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잔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가족단체 사진, 음식 사진.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잘됐다. 어머니 좋아하셨다. 수고했다. 수고했다는 말은 성우 형이 올린 것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딱히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성구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갔습니다. 최근 사진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사진들이 거꾸로 흘러갔습니다. 지우가 어려졌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젊어졌습니다. 명절 사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설날, 추석, 설날. 사진은 많았습니다. 상에 차려진 음식 사진, 가족 모여 찍은 사진, 어머니와 성우 형이 소파에 앉은 사진. 성구는 그것들을 별 생각 없이 넘기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부엌 사진이 있었습니다. 명절 준비 중에 누가 찍은 것인지 배경이 비스듬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가스불 앞에. 그 사진 바로 다음에도 부엌 사진이 있었습니다. 다른 명절이었습니다. 미자가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또 다음, 미자가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또 다음, 미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구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10년치, 15년치, 20년치. 명절이 바뀌고 주방이 바뀌고 미자의 머리카락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장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부엌에 싱크대 앞에 혼자. 가족이 모인 사진은 많았습니다. 거실에서, 식탁에서, 마당에서. 그 사진들 속에 미자는 없었습니다. 있어도 끝자리였습니다. 앞치마를 아직 두른 채였습니다. 또는 사진이 찍히는 줄 몰랐던 것처럼 고개가 돌아가 있었습니다. 성구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명절의 모든 사진에서 미자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진에서도 성구 자신은 부엌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여자들이 부엌에 있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정확했습니다. 그 장면은 그냥 배경이었습니다. 공기처럼 그냥 거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미자, 보호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구는 일어서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10년 전 추석 사진이 열려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미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찌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성구는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제야 그는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0년. 한 번도. 그 두 가지 사실이 가슴 어딘가에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미자는 진통제를 맞고 방에 누웠습니다. 숨소리가 고른 걸 확인하고 나서 성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먼저 해야 하는 건지 말로 시작하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20년의 무게를 말 몇 마디로 건드리는 게 오히려 더 가볍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성구는 일어나서 안방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용도실처럼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선반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미자가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성구는 그 방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각종 영수증과 보증서들이 봉투에 나뉘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가계부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것부터 최근 것까지 순서대로였습니다. 성구는 가장 오래된 것을 꺼냈습니다. 결혼 이듬해 것이었습니다. 미자의 글씨로 매달 수입과 지출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에 용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값, 성구 출장비, 지우분유, 그 사이에 아주 작게 적힌 항목이 있었습니다. 미자 병원, 금액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괄호로 보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진료 기록 봉투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것, 지우 것, 성구 것이 각각 이름표가 붙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성구는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었습니다. 10년치 건강검진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수치가 변하는 항목에는 작은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구 자신은 본 기억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아와서 미자에게 건네면 그게 어디 갔는지는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미자 봉투는 없었습니다. 성구는 서랍을 다 뒤져봤습니다. 미자의 진료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의사가 무릎 상태를 말할 때 보여준 영상, 연골이 다른 그 사진을 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미자가 3년 됐다고 했던 그 통증의 기록이 이 집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챙겨두지 않은 게 아니라 챙길 여유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챙겨도 아무도 보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성구는 서랍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가계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니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들어간 돈, 성구 부모님 제삿날 음식값, 명절마다 반복되는 지출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가끔 괄호 안에 보류나 다음에 처리로 표시된 항목들, 대부분 미자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옷, 병원 모임 회비, 다음에 처리. 그 말이 결국 한 번도 처리되지 않은 채로 수십 페이지를 넘어왔습니다. 성구는 가계부를 덮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는 무게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켰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보지 않으면 자신이 실감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절마다 미자가 부엌에서 일한 시간을 어림잡아 계산했습니다. 하루 평균 10시간, 1년에 2번, 20년. 제삿날을 더했습니다. 1년에 4번,
하루 8시간, 20년. 어머니 도시락을 챙긴 날들을 더했습니다. 병원비 약값, 계산기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자 성구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봉투에 금액을 적었습니다. 크게 쓰지 않았습니다. 작게, 또렷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해두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았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먼저 무언가 실질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방으로 돌아오자 미자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성구는 이불을 끌어올려 어깨 위로 올려줬습니다. 미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깊이 자는 것 같았습니다. 성구는 불을 끄고 나오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자의 숨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잔치 후 이틀이 지나고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잔치 뒷정리 겸 가볍게 식사나 하자는 성우 형의 제안이었습니다. 성구는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식당은 잔치 때와 같은 건물 1층이었습니다. 성우 형 부부, 성구, 조카 둘, 지우가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피곤하다며 오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잔치가 잘 됐다는 말, 다음엔 뭘 하자는 말. 분위기는 가벼웠습니다. 성구는 중간에 일어섰습니다. 그는 가져온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식당 한쪽 벽에 작은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예약할 때 미리 부탁해둔 것이었습니다. 성우 형이 물었습니다. 뭐야, 뭐 하려고? 성구는 잠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는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래 사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진심이에요.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년 전 추석이었습니다. 좁은 부엌, 앞치마를 두른 미자가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15년 전 설날이었습니다. 미자가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명절마다, 제삿날마다, 잔칫날마다 사진이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댁 부엌, 형 댁 부엌, 성구 집 부엌. 그러나 미자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 가스불 앞 혼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진은 12장이었습니다. 넘어가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1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우 형은 팔짱을 끼고 화면을 봤습니다. 순영 형수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잔치 전날 새벽 병원 응급실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성구가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미자가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옆모습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는데 그날 대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왜 찍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진이 스크린에 올라오자 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구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우리가 편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이 식당 안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식당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성우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성구야, 지금 뭘 하자는 거야? 따지는 투였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성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형은 명절에 뭐 했어? 성우 형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한 박자 지났습니다. 나는 운전하고 어른들 챙기고.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성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딸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야, 엄마 병원 같이 간 적 있어? 지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빠, 나는 몰랐어. 엄마가 아프다고 한 번도. 말이 끊겼습니다. 엄마가 말 안 한 거야. 아니면 우리가 물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영 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카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성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내내 같은 온도였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고함치는 말은 흘러가지만 조용한 말은 어딘가에 박힙니다. 미자가 처음부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맡겨온 거예요. 맡긴다는 말도 없이. 성우 형이 말했습니다. 그게 원망하는 거야, 지금? 성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똑같이 해온 사람이에요.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이제 알았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에 성우 형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덮어두었던 것이 드디어 공기에 닿은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로. 성구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울게 뒀습니다. 이 감정을 지우도 제대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로로 덮어버리면 안 됐습니다. 며칠 후 성구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형도 없이 미자도 없이.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구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반겼습니다. 밥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성구는 잠깐 앉았다가 간다고 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어머니가 눈치를 채셨는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성구는 말했습니다. 미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응급실에 간 것, 무릎 상태, 20년 동안 찍힌 사진들. 감정 없이 사실만 말했습니다. 중간에 목소리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듣는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성구가 말을 마치자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몰랐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성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모른 척한 겁니다. 어머니는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성구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도 어머니가 온전히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구는 말했습니다. 이제 아내는 쉬게 할 겁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선언이 아니라 사실처럼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을 전달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끼리 돌아가면서 모십시다. 형네도 저희도 공평하게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나지막하게 물으셨습니다. 성우는 알아? 성구는 말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성우 형과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형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다 성구가 아무 말 없이 가계부 사진을 건네자 조용해졌습니다. 끝에 형이 한 말은 짧았습니다. 알았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보다. 성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가져온 봉투를 꺼내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미자한테 드릴 겁니다. 어머니한테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쪽지 하나와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성구가 계산했던 숫자들이 적힌 쪽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으셨습니다.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봉투를 성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구는 미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전화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두부요. 성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순두부를 사들고 들어가면서 성구는 처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건지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집이 이제부터는 조금 달라야 한다는 것, 그 시작이 오늘부터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성구는 미자에게 바다에 가자고 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차로 2시간 남짓한 작은 항구 마을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미자가 마지막으로 여행다운 여행을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자의 무릎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꾸준히 쉬면서 재활하면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몸이 아직 익히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은 넓지 않았습니다. 이른 오전이어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파도가 얕게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미자는 신발을 손에 들고 모래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성구가 옆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걷다가 미자의 걸음이 느려지면 성구도 느려졌습니다. 맞추는 것이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한참 걷다가 성구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편은 내가 할게. 미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 말을 잠깐 덮었습니다. 그러다 미자가 웃었습니다. 크게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는 오래 참다가 겨우 나온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파도가 왔다가 물러났습니다. 미자의 발이 모래 위에 자국을 남겼고 성구의 발이 그 옆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멀리서 보면 두 사람의 보폭이 비슷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앞에 있고 한 사람이 뒤처지는 것이 당연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직 서툰 것들이 많았습니다. 성구는 반찬을 할 줄 몰랐고 장을 보러 가면 뭘 사야 하는지 몰라서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웃는지 몰랐지만 성구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것이 미자에게는 처음 받아보는 종류의 연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전화가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작은 차이였지만 그 방향이 달랐습니다. 성호 형네와의 관계는 어색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잔칫날 이후로 형과는 몇 번 짧은 대화를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난달 제삿날에는 형이 먼저 와서 함께 음식을 차렸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은 것과 서툴게라도 온 것은 달랐습니다. 성구는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천천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따금 성구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미자 어떠냐고 잘 먹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전화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미자에 대해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구는 매번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구나 하시고는 잠깐 조용하셨다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 안에 뭔가 있다는 걸 성구는 느꼈습니다. 다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형태가 바뀔 것이었습니다. 바닷가 끝까지 걷고 돌아오는 길에 미자가 멈췄습니다. 무릎이 조금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성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자는 잠깐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항구 쪽 어딘가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왔습니다. 음악인지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가져오다가 파도 소리에 섞였습니다. 그 안에서 짧은 문장 하나가 들렸습니다. 가족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그는 늦게 배웠다. 파도가 다시 왔다가 물러났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란히 남아 있었습니다.